빌리진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요거는 되겠다. 그 왼쪽에 이제 장갑하고 이제 이게 페도라라 그러대? 중절 모자. 이게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스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거죠. 어느 날 춤추러 갔다가 만난 게 이 젊은 청년이 그 빌리진을 만났잖아요. 신나게 춤추다가 빌리진이 내 방에 가자 그래서 둘이 좁은 방에 갔는데 거기서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뒤에 갑자기 어느 댄스장에 갔는데 또 빌리진을 또 만났죠. 그랬더니 우는 아이 사진을 들이대면서 이게 네 아이야 이러는데 이 젊은 청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 게 문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비 원더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꼭 보고 싶은 게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다. 허탈하죠. 왜 문워크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청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빌리진이 가만히 안 있죠. 소송을 했어요. 인지청구해서. 다시 말해서 혼외자, 혼인 외에 낳은 이 애가 이 젊은 청년의 애라는 걸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재판이 열려서 판사가 물었죠. Is he your son? 이 꼬마가 네 애냐? 이렇게 물었더니 청년이 대답을 해요. 내 애다 아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 거짓말 내지는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 말을 빙빙 돌린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리진 is not my lover. 빌리진은 내 애인이 아니다. She is just a girl who claims that I am the one. 내가 애 아빠라고 우기는 여자일 뿐이다. 그 다음에 but the kid is not my son. 꼬마가 내 애가 아니다. 결론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판결했죠. 거기 가사를 보면은 for 40 days and 40 nights. 40일 밤낮으로 재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이라고 하는 게 서양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40일 동안 진짜 이게 한 게 아니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악마에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고생한 게 40일이라며.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가 40일 동안 비가 왔고 사순절. 40이라는 의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련과 어떤 정화의 그런 시간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청년은 분명히 이 빌리진하고 그 잔 적이 없는데 잘못하면 오판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꼬마가 네 애가 맞다고 판결이 나면 얘는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초조한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40일이었다. 근데 결론은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은 이 꼬마가 맞다는 거죠. The law was on her side. 법은 여자 편이었다. 이 꼬마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미치고 환장을 노릇이야. 펄짝 뛸 노릇이야.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 미치고 펄짝 뛰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막 귀도 막아. 애 아빠라고 하는 저 판결나 아니다. 귀를 막고 그다음에 눈도 가리고 그다음에 도리도리하고 이건 아니야. 막 그냥 미치고 진짜 환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면 체념을 해. 동영상에 보면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막 얼러요. 이제 꼬마거든. 가사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꼬마의 눈매가 자기를 닮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자를 집어 벗어 던지는데 이거는 아니야. 심정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그 판결에 대한 불만.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빌리진에 대한 원망. 분명히 만약에 빌리진하고 잤다면 자기는 그렇게 애 이렇게 임신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분명히 빌리진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는 속아서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런 생각. 두 번째는 판결이 잘못됐다는 불만. 세 번째는 나의 미래. 이 꼬마를 갖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혼자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어떤 그런 거. 그런 어떤 그게 섞여서 모자를 벗어 던져요. 그리고 원인을 분석했는데 세 가지. 새벽 3시까지 춤췄다는 거. 그 다음에 The smell of sweet perfume. 빌리진의 달콤한 향수에 취해서 자기가 판단이 흐려졌다는 거. 세 번째. 그래서 빌리진이 결정적으로 사기꾼이라는 게 뭐냐면 Who can stand? 누가 버틸 수 있나? She was in demand her schemes and plans. 빌리진이 계획적으로 덤비는데 안 당할 남자가 어딨냐? 다시 말해서 그 재판하는데 아마 증인을 막 이렇게 막 엉터리 증인을 내세워서 엉터리 판결을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의 결론이 뭐냐면 So take my strong advice.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의 강력한 충고를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So just remember. 꼭 기억하세요. Always to think twice. 모든 결정을 할 때는 think twice. 바로 여기에 사기 예방에 뭡니까? 제거하라 나오죠. 바로 거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거 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빌리진하고 이제 판결이 이제 애라는 거죠. 이게
빌리진하고 잤다는 그 결론을 얘기해주고, 이거 이제 뒤로 빼는 거죠. 이게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빙빙 돌리는 거. 이게 사기꾼 특징. 결론을 얘기 안 하고 되게 길죠. 이게 빙빙 봐. 네. 미치고 펄짝 뛰잖아 지금. 미치고 펄짝 뛰고. 그 다음에 길을 막잖아. 이 판결은 잘못된 거야. 네? 그 다음에 눈도 막아. 이게 안 볼래 이거. 그러니까 도리도리 이거 절대로 아니야. 이 판결 너무 잘못됐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체념하고 이 꼬마가 눈매가 닮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그리고 모자를 항상 벗어 던집니다. 네. 하고 네. 항상 결론이 이건 아니야.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앞부분을 내가 이제 이걸 분석을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되냐. 앞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트렁크를 들고 이렇게 또박또박 가요. 그 트렁크를 딱 열어. 그 다음에 검은색 자켓을 입고 그 다음에 하얀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모자를 써요. 그리고 걸어 나가서 막 이런다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찾아냈거든요. 10년 만에. 왜냐하면 이게 무대가 흑백이에요. 흑백. 흑백은 뭡니까? 우리가 판결하면 흑백을 가린다 그러잖아. 이 빌리진이 꼬마가 내 애인지 아닌지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 거지. 이 트렁크는 뭐냐면은 판사가 이제 드디어 40일 동안 이제 심리를 해서 판결 선고하기 위해서 이제 판결문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고서 검은색 자켓은 뭡니까? 판사가 입는 법복이고, 그 다음에 하얀 장갑은 뭐냐면은 망치야. 우리가 그 미국 영화 보면은 그 판결할 때 망치 이제 이렇게 법봉이라고 그러죠. 법봉. 근데 법봉 들고 이게 춤추러 나오면 걸거적거리잖아. 그래서 장갑을 한쪽만, 장갑을 두 쪽을 꼈다면 그런 생각을 못 하지만 한쪽을 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법봉을 대신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자는 뭐냐면 페도라. 이거는 뭐냐면은 판사가 쓰는 법모. 옛날에 우리 판사들 이 모자 썼거든요. 요새는 안 쓰지만. 바로 그거예요. 증거를 한번 댈게요. 그래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 게 했다 이거지. 이봐요. 뚜벅뚜벅이 들고 나오죠. 하얀 옷을 입고 나오죠. 여기 지금 판결하기 위해서 판사가 나온 거예요. 판사가 나온 거예요. 검은색 자켓. 이게 이제 그거 판결하기에 판사가 이제 그 옷을 법복을 입고 나온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스와롭스키 그 보석이 박혀 있는 장갑에 이게 7천만 원인가 경매에서 팔렸다는 거죠. 이 장갑. 그 다음에 판사가 쓰는 법모지, 법모. 네. 여기까지 이제 나와서 왜 갑자기 왜 이러는지 알아? 이게 빌리진하고 자가지고 애를 낳았다는 건데 우리가 영화 기법에 보면 영화 기법에 보면은 결론을 얘기하고 플래시백이라고 하죠. 확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오판이 났다는 거지. 이런 게 10년 걸렸습니다, 제가. 그렇답니까? 판사가 바라보는 이 그리고 그게 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게 그 잭슨5 5형제잖아요. 그 자기 형인가 누가 또 이렇게 옛날에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토커 그 팬들 중에서 이게 유명한 배우들이나 그 애를 낳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이 마이클 잭슨도 자기 형이 그러는 거 봤고, 그 다음에 이 스릴러라는 그 음반에 이게 빌리진이 있는 건데 이 음반 빌리진 나오기 1년 전에 어떤 그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는 어떤 그 광팬이 소포를 보냈어요. 소포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편지하고 편지에 뭐냐면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애 하나가 네 애다 이거지. 마이클 잭슨의 애고 그 다음에 권총이 들어있어. 너 이게 거부하려면 이걸로 죽어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매니저인가 뭐 하여튼 그 마이클 잭슨의 전기 작가가 그것 때문에 그 마이클 잭슨이 엄청나게 그 고통을 많이 받았대.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터뷰에서 마이클 잭슨하고 인터뷰에서 이제 누가 물었어. 이 빌리진이 그러면 특정한 인물이냐 그랬더니 특정한 인물은 아니고 그 그룹이라 그러는데 그 광팬 중에 그냥 어떤 일반 그 추상 뭐 그런 거래요. 어쨌든 그런 스토리야. 근데 하여튼 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비와 인생 그래가지고 그 피천덕 선생님 그 시 중에 비와 인생이라는 시가 있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아세요? 이렇게 나와. 앞부분이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것이요.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요.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갔다 중간쯤 가면 이렇게 나와요. 혼자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무엇을 아는 것이요. 혼자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어 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보면서 또 사기 생각을 했잖아요. 사기꾼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다가올 때 나는 사기 예방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리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사기 예방된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 하여튼 제 강의 때문에 2억 원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당하지 않았다고 뭐 문자도 주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기범은 계속 진화를 해요. 옛날에 내가 90년 초임검사 때만 하더라도 사기치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만 도망 다니고 막 하면은 그냥 사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요새는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 되고 그 다음에 CCTV가 있어서 다 잡혀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사기 치면서 증거를 만들어 놓아요. 아까처럼 그 친구한테 뭐 봉투 들고 아버님 3천만 원 그게 증거를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통상 보면은 그 검사들은 그냥 사건을 처리하면 그냥 잊어먹죠. 아, 골치 아픈 사건 진짜 잘 처리했네. 다시 말해서 한번 처리하고 잊혀지는 그 사건 속에서 저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한 맺힌 사건들이죠. 전부 다 증거를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사기 피해자들의 그 어떤 희생의 대가로 얻은 중요한 그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어떤 개척교회를 지나가는데 이게 네온사인이 지나가더라고요. 네온사인이 어떻게 써 있냐면 하느님은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바로 저 자리에 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악인은 사기꾼도 포함되는데 사기꾼이 죽어야만 심판받을 때만 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기 피해자는 지금 당장이 급하잖아요. 이거는 누가 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나? 검사가 해줘야죠. 그래서 검사의 실력과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 검사의 실력과 열정으로 이 사기꾼은 엄청나게 실력이 좋거든요. 그 어떤 그 실력의 갭을 메꿔줘야 돼요. 심지어는 제가 41번 사기당한 사람을 봤어요. 내 사건도 2억 원 사기인데 또 무혐의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쭉 봤더니 전에 무혐의 받은 사건하고 수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 그 인적사항을 봤더니 이 강남에 엄청 8억짜리인가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진정성이 있으면 일부라도 갚아라.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제가 사기를 많이 쳐서 집사람이 자기 투명인간 취급한대. 그 정도로 엄청나게 그래 사기치는 사람 계속 쳐요. 아까처럼 계속 남는 장사라.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그냥 자기는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그냥 형을 살고 나오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형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자기는 자기가 보호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특히 우리 전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게 한 몇 년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한 40대인데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1억 원을 모았어. 그래서 월세 살다가 드디어 이제 전세를 이제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이사를 했어. 금요일 날인데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동사무소가 문을 닫았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월요일 날 가가지고 전입 신고를 했는데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제 자기 집 앞에 뭐 종이가 붙어 있어요. 뭐 주인이 바뀌었다고. 근데 자기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으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한 6개월인가 1년 뒤에 뭐 이렇게 경매한다고 집이 뭐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대. 그 스토리가 뭐냐 하면은 이 주인이 이제 그렇게 세를 놓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계약하고 돈을 받고 월요일 날 이제 딴 사람한테 이 집을 파는 거예요. 팔고 이 새 주인이
은행 대출 3억 원을 받으면서 거기다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는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근저당권도 등기하다 같은 날 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 한 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1억 원을 날리게 됐어요. 야, 진짜 너무 법을 몰라서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사기죄로 주인을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된 거예요. 왜 무혐의 된 줄 알아요? 이유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내가 그 사건을 수사했다면 무혐의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3일의 그 시간을 이 사람이 놓쳐버렸잖아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아. 그리고 이 집주인이 원래 집주인이 사기치려고 그랬으면은 그 잔금 받는 금요일 날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했고 설정도 새 주인이 한 거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다르게 똑같이 금요일 날 내가 전입신고했고 주인이 그날 만약에 나쁜 주인이 그 잔금까지 받고 다 했는데 그날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현행법 하에서는 이 임차인은 보호가 안 돼요. 하루가 늦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를 하죠? 현행법 하에서. 그래서 제가 또 항상 저는 솔루션을 알려주잖아요. 이럴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임대차 계약서에 그 단서, 특약사항에 그걸 넣으세요. 그 전입신고한 다음 날까지 하여튼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분명히 단서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나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현행법상 문제점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룸 있죠, 원룸. 그 주인은 한 명인데 그 등기는 하나인데 거기 원룸 그 다가구 주택이라 그러는데 그거 그 전입해인 그 기존에 그 지금 세 들어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게 확인이 안 돼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대학생들, 뭐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열심히 계속 공부하고 하는데 그 검사는 실력이 있어요.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그래요.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퍼블릭 서번트 아니에요. 그죠? 퍼블릭은 뭡니까? 국민이잖아. 서번트는 뭐 노예, 종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주인을 잘 모셔야지. 그 종은 다시 말해서 내 주인이 계속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아니면 어디 가서 계속 교통사고 나고 그러면은 그거를 원인을 잘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는지.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렇죠. 어떤 사망사고 난 데는 뭐 한 100m 전방에 그러잖아요. 여기 어디 사망사고 난 곳 뭐 이렇게 그 사인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사기당합니다. 사기권 특징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게 그 국민의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2년째지만은 그동안에 했던 그 노하우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그 32년 검사의 대국민 보고서라고 할까 어떤 그런 최소한 그것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억울하게 법을 몰라서 그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